악권 시작합니다. 벌써 낯선 이름이 돼버린 3기 신도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종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종훈입니다. 왜 갑자기 자동차를 안 하고 부동산을 하십니까? 제가 부동산도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3기 신도시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느낌이거든요. 한창 뜨거웠을 때가 잘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일 때, 예. 그때 정부가 이제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막 뜨거웠고 사전청약 이야기가 막 나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언론에도 등장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저는 그러고서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많이들 이제 머릿속에서 잊혀졌는데 최근에 다시 나온 이야기는 3기 신도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 당첨이 됐지만 당첨 지위를 나는 포기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씩 있다고 합니다.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게 불이익 같은 경우는 이따가 다시 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 청약만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도 될 것 같은데 라면서 지금 많이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3기 신도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면서 조금 불안감을 좀 조성하는 분위기도 있고 실제로 그럼 어떤지를 한번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먼저 어디인지부터 한번 싹 훑어보고 갈까요? 네, 3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 도시들이 있는데 제가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남양주가 있습니다. 남양주에 왕숙지구가 있는데요. 아, 제가 저 옆에 구리 살았었습니다. 아, 구리 사셨나요? 네. 네.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 2개 지역을 가져갔거든요. 왕숙 1지구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나오는 곳이 왕숙 1지구입니다. 여기는 서울에서부터 경계 3.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가깝고요. 또 기존의 신도시였던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랑 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인기를 얻었던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왕숙 2지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시청에서 3km 위치해서 남양주, 다산, 양정 역세권 여기랑 가깝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뭐 위치는 아까 부분이랑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주변 인프라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하남 교산지구 위치입니다. 여기는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강남이 제일 가깝죠. 그렇죠. 예. 바로 옆에 보면은 스타필드도 있고 하남 미사강변 신도시도 있고요. 송파랑 강동구랑 붙어있기 때문에 서울로 봐도 된다라고 말도 지금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여기가 지금 가장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대권 주자가 붙어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가 있는 그곳. 예. 여기는 보면 이제 서울이랑 인접하여 계양구청, 김포공항, 마곡지구랑 가깝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도를 보면은 김포공항이 진짜 가까워요. 강서구도 붙어 있고 김포역이 가깝고 뭔가 도로도 되게 많잖아요. 큰 도로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교통이 좋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교통이 많이 불편해서 지금 인기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곳입니다. 왜 불편해요? 도로가 저렇게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지으면은 도로 인프라가 교통 인프라가 가야 되잖아요. 예. 그때 제일 이제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지하철입니다. 아, 지하철이 있거나 철도가 있어야 되는데 계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지하철이 놓여 있지 않았고 또 3기 신도시 하면 빠질 수 없었던 게 GTX 라인들이잖아요. 그렇죠. GTX, D, E, F 라인들이 막 지나가는 그런 도시들인데 여기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위치는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교통이 편리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 것이 이제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여기도 되게 인기가 많아요. 좋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은평 쪽이랑 굉장히 붙어 있는 곳이어서 이제 1기 신도시였던 일산지구에 있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서울에 접근성이 좋고 또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만들자마자 GTX-A 그리고 이제 고양선 도시철도를 놓아주겠다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볼 곳이 이제 부천 대장지구입니다.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 밑에 있는데요. 여기는 위치가 되게 애매한 느낌이 사실은 들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가보시면은 갈대밭처럼 허허 벌판이에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벌판인데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요? 왜 인기가 좋냐면은 마곡 아시죠? 예. 마곡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기도 공항 근처에 고도 제한이 있어서 별로 사실상 빈 땅이었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LG가 글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예. 사이언스 파크가 들어가고 LG 계열사들이 들어가면서
과거 미분양 투성이었던 마곡이 지금 엄청 비싸졌거든요. 여기에는 SK가 들어갑니다. SK도 여기에 R&D 센터를 넣고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SK 타운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주 근접이 아주 용이해지고 또 하나는 여기에 GTX도 지나가게 되고 뭐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근 지역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의외로 또 계양이랑 붙어 있는데 그런 교통 편의성 측면에서는 계양보다는 조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뭐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많은데 네. 신도시에 유기자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어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고민을 할 때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신도시는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골라 잡을 수 있는 아파트가 의외로 조금 많을 수가 있고요. 또 공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조금은 낮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3기 신도시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이제 활황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또 2021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 청약이 들어갈 때는 부동산이 거의 꼭지점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외쳤고 저 역시도 이제 집을 한번 아파트로 옮겨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울 지역이랑 경기 지역을 한번 찾아봤는데 예. 가격이 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청약을 노려봐야겠구나 생각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청약 가격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뭐 안 오른 게 없죠, 뭐. 네. 그때는 진짜 기본 청약 같은 경우에도 국평이 11억, 12억 할 때였거든요. 국민평수라고 하면 이제 전용 84, 네, 30평대 아파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싸게 나올 지역을 찾다 보니까 신도시를 눈을 여겨보게 됐었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2기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한 신도시라고 했거든요. 2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판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김포 한강 신도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조금 서울에서 멀어요, 대부분. 그렇죠. 판교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수도권 외곽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근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정부에서는 조금 해소해주기 위한 그런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게 이 3기 신도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위치를 보면은 다 서울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양 창릉도 붙어 있죠. 대장도 붙어 있죠. 아까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강남 지역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보면서 조금 저렴하면서 좋은 위치에 있는 괜찮은 집을 분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좀 관심을 처음에 갖게 됐던 겁니다. 아, 그래도 생계형 부동산 기자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사전 청약 넣습니까? 사전 청약 제가 원하는 지역에서는 이제 못 넣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혼부부용이라든지 그런 이제 작은 평수들만 나왔기 때문에 또 제가 기준이 안 돼서 못 넣기도 했고요. 유기자가 생긴 거는 해리포터인데 애 둘 딸린 아빠의 그렇습니다. 지금 아기들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도가 확 떨어지긴 했겠지만 네네. 근데 뭐 관심도가 떨어진 거는 유기자만 그런 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건 결국 그 2기도 아직 안 됐는데 3기 되겠냐라는 거하고 1기 재개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 3기 신도시 추진이 많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잘 보시면은 우리가 2021년도부터 사전 청약을 했다고 하는데 본 청약을 한 곳이 지금 없어요. 본 청약을 해야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청약을 받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기에 전혀 없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청약이 늦어지게 되면은 착공도 늦어지죠. 예. 착공이 늦어지면 입주라든지 준공이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제일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던 게 인천 계양 신도시입니다. 예. 인천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 원래 2026년도 때 입주를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입주를 그때 하기로 했었는데 26년 입주 목표면 이미 청약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청약을 작년 10월 정도에서 이제 올해 착공 들어가고 바로 26년도 때 입주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올 1분기에서 2분기 사이로 본 청약 자체가 늦어졌어요. 청약 자체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미뤄졌는데 착공도 늦어지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지금 26년이 아니라 28에서 29년도 때 입주가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계양만큼 또 빠르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남양주 왕숙 신도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2026년도에서 27년도면은 입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2029년에서 2032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32년이면은 지금부터 8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와. 근데 이것도 사실 빨라야 32년이라는 말이에요.
또 뭐 지금 속도를 많이 못 내고 있는 부천 대장지구라든지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2030년이라고 하고요. 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지구에는 제가 포함을 못 시켰지만 뭐 광명 시흥지구라든지 의왕, 군포, 안산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2031에서 2032년부터 이제 입주가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GTX DF 약속이 지켜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참 삼기 신도시 얘기 나왔을 때가 뭐 지금이야 부동산 시장이 좀 냉각이 돼서 그런데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겁고 가격도 엄청 오르고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공급 정책을 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정책 나온 지가 벌써 한 6년은 된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네, 가장 큰 이유로는 사실 토지 매입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신도시가 아무리 없던데 새로 만드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땅의 원주인들한테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책을 시작했던 당시에는 부동산이 거의 꼭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토지 보상 금액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랑 협상을 하던 과정에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그 사이에 부동산 시세가 하락세로 조금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처음에 주기로 했던 금액을 주기도 약간 애매해졌고 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가격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그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던 건데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정부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뭐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근데 이제 고양 창릉이라든지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보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어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양 창릉지구는 지금 위치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GTX라든지 고양선이라든지 철도가 잘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원 주인들이 지금 땅값을 좀 많이 높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60% 정도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되고 있고 또 사전 청약에서 나오는 가격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청약을 하는 거랑 비용적인 차이가 크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비싼 돈을 들여서 사업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그게 지금 부동산 PF 물려 있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비슷해요, 맞아요. 땅값 네. 비싸게 해가지고 그쵸. 분양하려면 비싸게 해야 되고 지금 네. 부동산값 안 좋으니까 분양가 높게 책정은 안 되고 네. 와, 그러면 보통 이제 그 경매 내보내가지고 땅값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이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주체가 LH다. LH. 그렇죠. 이 LH가 또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또 광명 시흥지구입니다. 몇 년 전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지구로 선정이 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지구 해지하면서 완전히 좀 멈춰 있었던 그런 곳인데 이번에 3기 신도시 지정이 되면서 여기가 드디어 개발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LH 직원들이 토지 투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 예, 기억납니다. 바로 거기가 광명 시흥지구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지금 내외부 감사를 하고 있고 뭐 지금 검찰 수사, 경찰 수사까지 다 들어갔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보상도 늦어졌고 뭐 지금 사전 청약은 당연히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타임 테이블이 다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광명시흥 토지 보상 자체가 굉장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뭐 땅 사는 거는 원래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땅 사는 거 말고도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네, 땅 사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재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땅을 파니까 문화재나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러면 공사 자체가 멈춰버리잖아요. 지체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이 바로 하남 교산 지역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백제 지역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팔 때마다 유물이랑 문화재가 나오니까 계속 이걸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랑 LH에서는 하남 교산지구 자체를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하려고 그런 건데 네. 문화재 발굴 조사 영역으로 바꿨군요.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하남시 전체가 원래 문화재가 많은 곳으로도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이 문화재 전체의 36% 가량이 신도시가 들어서는 교산지구에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얼마나 걸릴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준공까지 최대 9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9년이 지나면 2030년 중반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됐을 때 9년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2030년 중후반이 돼야지만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뭐 이 밖에도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지금 건축비가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민간 분양을 선뜻 나서지 않거나 또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계약 자체를 파기시키는 일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정부에서는 한 2026년 이쯤 네. 되면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믿고서 뭐 사전청약이든 들어간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전청약, 본청약이 되면은 절차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먼저 본청약이랑 사전청약을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청약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택청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전청약이라는 말 자체가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나오면서 이제 새롭게 생긴 말인데 3기 신도시 자체가 원래 시작을 할 때 주택가격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공급을 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택을 지어서 입주를 시키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미리 당신에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졌던 건데 그러면은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은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예.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정부의 생각이 있었던 건데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내가 당첨이 되면은 본청약을 할 때 100% 당첨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첨권은 일종의 보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청약을 할 때 무주택이라든지 내가 지금 현재 기준을 유지만 하고 있으면은 본청약에서 공급되는 집을 내가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좋은 건데도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했던 거는 큰 페널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의 당첨 지위를 포기를 하게 되면은 10년 동안 청약을 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불이익이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도 1년, 뭐 비수도권은 6개월, 위축 지역은 3개월 정도만 공공 사전 청약을 못 넣는 정도의 불이익만 있기 때문에 쉽게 지위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굳이 포기할 필요가 좀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뭐 청약 100% 받을 수 있는 티켓 같은 건데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본청약 할 때 별로거나 뭐 그런 그때 포기하면 되는 것 같은데 좀 여기서 사전 청약 결과라든지 네. 뭐 그런 분위기는 좀 어땠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어요. 2021년도 때 있었던 공공분양 4차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고양 창릉 S5 지역의 8사 타입은 경쟁률이 165.7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165.7대 1이라면은 뭐 말만 들어도 지금 엄청난 경쟁률이잖아요. 네, 저는 그 정도 행운은 없습니다. 네, 저도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통 수십 대 1을 그때 보였었는데 요즘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부터는 공공분양 자체가 브랜드로 바뀌었거든요.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전 청약을 공공으로 분양을 할 때 경쟁률이 한 수십 대 1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많이 나오면 10대 1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 뭐 2, 3년 전이랑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기 시장이 끝났네라고 하면서 사전 청약권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지금 많이 포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때 어차피 집 입주하려고 네. 사전 청약 받았던 건데 네. 그거를 왜 그렇게 포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사전 청약을 받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본 청약으로 넘어갈 때 이제 집 가격이 많이 안 비싸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본 청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예상 가격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기존에 한 5억 정도면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봤던 지역이 본 청약으로 넘어가고 보니까 7억, 8억 정도를 줘야지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지역으로 보면 이제 부천 대장이라든지 인천 계양, 뭐 고양 창릉 이런 곳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분양가가 비싸고 특히나 창릉 지역과 하남 교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있겠냐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싸게 나오는 집들을 줍줍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였는데 이 권리를 내가 10년, 15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계속 전세를 살 거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니까 그 권리는 포기하고 내가 필요한 집을 다른 지역에서라도 갖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눠지면서 현재로서는 후자 쪽으로 현재 살 집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분위기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도시 정책이나 이런 거는 주택 공급 중에서도 뭐 신도시 정도 되면 최소한 뭐 한 2, 30년은 바라보고 해야 되는 정책인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네. 이거를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뒤로 밀어놨는데 계획대로 추진도 안 되고 부동산 시장은 꺾이고 뭐 그래서 그냥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 그냥 부동산값 누르려고 공수표 남발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기 때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1기 때, 2기 때는 좀 어땠었어요? 신도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없던 공급을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을 봤을 때 새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집값을 낮추겠다라는 것이 주요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1기, 2기, 3기가 다 다르기는 한데요. 1기 신도시는 정말 부족한 주택 공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건데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 중동, 평촌, 3번 신도시가 이제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데 이 5군데에서 30만 호가 생겼고요. 또 뭐 인천 연수라든지 대전 둔산, 뭐 부산 해운대 이런 곳에 이제 전국적으로 170만 호가 생기면서 국토적으로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좀 그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은 그때 이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마지막 회 보면은 덕선이네 가족이 분당으로 추정되는 그런 경기도 신도시로 이사가는 것도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서울 괌이라도 조금 해소를 할 수 있었고 또 당시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해소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1기 정도는 네. 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1기 신도시가 성공적이다라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할 것 같아요. 네. 일산이라든지 분당, 평촌, 삼본 이런 데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지역도 개발이 좀 잘 됐고 한데 사실 저는 2기부터는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가 어딘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사실 뭐 동탄 이런 데는 이제 서울의 영향권에 있다라기보다는 여기를 서울을 중심으로 한 2기 신도시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거리가 멀고 심지어 2기 신도시는 지금까지도 못 만들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2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기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사실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 목적 자체가 조금 많이 달랐던 게 1기가 주택 부족 해결용이었다고 하면은 2기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많이 과밀화되는 거를 좀 우리가 분산을 시켜보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경기도 외곽 지역에 대부분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판교를 제외를 하면은 대부분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뭐 동탄도 그렇죠. 양주 옥정도 있고요. 파주 운정, 뭐 김포 한강 신도시, 인천 검단 신도시 이런 곳들 보면은 뭐 대부분이 서울에서 조금 멀거나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지금도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인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청약을 하고 있고요. 뭐 김포 같은 경우에는 뭐 살기는 좋다고 합니다. 안에서 살기는 좋은데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철도를 만들었잖아요. 예. 두량짜리. 예. 그걸 만들었는데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지체되고 늦어졌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수송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에서 압사당할 것처럼 힘들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많이 교통 해소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게 2기 신도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2기 신도시가 이제 검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분양이 다 안 끝났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여기가 분양을 잘 할 수 있는 거하고 네네. 3기 신도시가 잘 추진되는 거하고 뭐 네. 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니면 2기는 그냥 검단 안 되더라도 3기는 그냥 가고 뭐 그런 거예요? 별도로 갑니다. 2기는 2기대로 3기는 3기대로 가고 있고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천 검단을 예로 들자면은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까지 청약이 잘 안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BRT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철도를 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기존에 말했던 저렴했던 가격 자체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조금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더군다나 공공청약은 그래도 좀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는데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가 책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 여부가 과연 기존의 기대만큼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내가 뭐 사전 청약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네. 한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기다린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손절이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저라면은 일단은 그래도 사전 청약은 크게 나한테 미치는 게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되고 나서 내가 그 사전 청약 권리를 포기를 하더라도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불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를 하고서라도 뭐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돼서 이제 갖고 있다 본청약 넘어갔을 때 위치도 괜찮고 아파트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다면은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때 포기를 해버리고 기존 주택을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분양을 찾아간다든지, 그거는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큰 메리트는 뭐 나한테 떨어지는 페널티가 적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라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네,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렇죠. 10년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장기적인 주택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른바 이제 분산 효과가 있는 건데, 네, 집을 지금 당장 살려는 사람이 많을 때 이제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면서 교통망을 연결한다거나 네, 아니면 기간으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뭐 10년 후, 15년 후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장 구매를 위해서 뛰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때 주된 논리였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열렬하게 살려는 분들도 별로 없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장기적인 시각에서 진행이 돼야 될 그 주택 정책이 가격 오를 때는 만든다 그랬다가 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안 만드는 듯한 분위기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니까 결국 사람들도 시황에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